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오늘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증여세 없이 해소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대표인을 만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회사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이유는 배당을 통해서 가져나갈 수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않아서 쌓여 있는 겁니다. 배당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배당 소득세가 최고세율이 49% 가까이 되고요. 지방세까지. 또 배당을 잘못 진행하면 또 건강보험료까지 또 합산돼서 많은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한 65% 정도 이렇게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배당을 한번 하게 되면 세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이제 제세 공과금을 공제하고 나면 거의 남는 돈이 적어진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이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보시켜 놓게 되는데요. 이 배당을 유보시켜 놓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요, 이 국세청 이제 징수권자 입장에서 좀 시각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배당 가능 이익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그래서 소득세를 이제 거둘 수 있는 재원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 배당을 하지 않고 계속 유보시키고 하면 이게 추후에 이제 다음 세대로 승계할 때 증여세나 상속세로 또 걷어갈 수 있는 이런 재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소득세로 걷어가나 상속세 및 증여세로 걷어가나 한 번은 걷어가야 될 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과세관청에서는 세금을 걷어갈 항목으로 봤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지거나 사라질 때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낮은 세금을 통해서 세율로 이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사라지게 되면 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소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프로세스라든지 과정이 정상적인 세금을 내지 않고 또는 적게 냈고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세무 확인 조사를 통해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대표님이나 이제 자녀 입장에서 보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세금이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간략히 표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산이 이렇게 100억이 있다 그러면요. 부채가 있겠죠. 부채가 있고요. 부채가 20억이다고 가정을 하면요. 대표님 회사에 여기서 이제 자본금이 있습니다. 납입 자본금이라고 그러죠. 자본금이 2억입니다. 그럼 여기 100억에서 20억을 빼면은 80억이거든요. 빼면 되는 80억인데요. 2억이 있으니까 부족금액 80억, 2억을 빼고 나면 78억이 이제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78억이 어디가 있냐면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 대부분 다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에가 78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78억이 있으면 두 개 합치면 자본 총계가 80억인 거죠. 80억이 이제 자본 총계가 이익잉여금이 이제 78억이 있는 거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이익잉여금이 대부분 다 있다는 거죠.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곧 바로 자산으로 인식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주식 평가를 할 때는 순자산가액이 이제 주식평가 요소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80억, 순자산가액이 80억입니다.
이 80억이 주식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으로 작용이 되죠. 이 80억은 상당량 어디가 되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는 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으면 주식 평가 금액이 높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익잉여금은 어디서 왔냐면요, 손익계산서에서 온 겁니다. 매년 이제 결산을 하게 되죠. 매출이 발생되고 매출이 300억이다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비용 쪽 판매 일반갈비 비용 같은 쭉 다 이렇게 내고 이게 200억이 나갔다. 그리고 여기 빼면은 이제 영업 수익이 되겠죠. 영업 수익. 여기 수익이 되겠죠. 이게 이제 100억이 되겠죠. 기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빼고 나면 당기 순이익이 30억이 났다. 가정하면 이 30억이 이제 그 해의 이익금입니다. 이건 이제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시켜 가는 거, 자꾸 이월시키는 거죠. 이게 30억 이월시키면 일로 합산돼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유보시키고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순자산가액이 이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당해년도에 난 이익 소득액이라고 그러죠. 세무조정된 이후의 소득액을 3년치 이제 봐서 그 순손익액이라고 그러면 순손익액을 가지고 주식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 요소는 자산가치가 영향을 미치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으면 자산이 많이 있는 것과 거의 같다.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을 갖고 주식 평가할 때 상당히 고가로 이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평가 고가가 평가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자산을 승계할 때, 가압 승계할 때 또 주식을 이동할 때 승계 비용이 많이 발생되겠죠. 주식 가격이 높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증여세 및 상속세의 부담을 가져가는 게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그럼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냐. 이건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자본금을 뺀 금액이 배당 가능 이익이잖아요. 이 배당 가능 이익은 과세관청에서 봤을 때 78억에 대해서 소득세, 주주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주주들이 가져갔을 때는 이 주주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소득세를 걷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인데 이게 사라졌다 이거죠. 사라졌다 그러면 정상적인 소득세를 내고 갔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처분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면 나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로 이게 과세가 되는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소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그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제 배당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배당을 하려다 보니까 배당 소득세도 높고 주주 구성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대표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배당은 이제 주주에게 주는 거잖아요. 주주 구성이 이제 대표님이 대부분 뭐 한 90% 이상 가지고 있고 뭐 자녀나 배우자가 대부분 뭐 배우자가 한 뭐 5% 예를 들면 자녀가 한 5%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가령 아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당을 10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배당금을 대표님 9억을 가져가고 자녀는 5천만 원 가져가는 거고 배우자가 5천만 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배당 소득세 대표님이 많이 내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또 나중에 자산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과표, 증여세 과표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내고 나중에 남은 돈 갖고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 때는 증여세 또 내야 되니까 두 번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배당을 대표님 가져가지 않고 자녀들한테 이제 이렇게 배당금을 몰아줄 수 있는 초과배당 제도가 있었죠. 지금도
초과배당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이제 초과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세금을 과세하냐면요. 원래 이제 이렇게 과세가 돼야 되는데요. 대표님 배당을 포기하는 겁니다. 9억을. 배당을 포기하고요. 이 자녀에게 포기된 배당금을 전체를 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배우자 것도 이렇게 포기를 하고 이렇게 넘겨주면요. 자녀가 전체 이제 배당금을 10억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녀가 배당금을 10억을 받아가게 되면요. 원래 자녀가 받아야 될 몫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억 5천만 원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보다 초과해서 받았잖아요. 그럼 누가 준 거냐면 대표님이 이렇게 9억을 준 거고, 이렇게 대표님 배우자가 5천만 원 이렇게 준 거죠. 일종의 증여가 일어난 겁니다. 증여가 일어났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이라는 돈이 생겼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두 개 중에 높은 거 하나만 납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초과배당이 됐을 경우에. 근데 세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초과배당을 하게 되면 증여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게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는 거, 실효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에 대한 초과배당은 이제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소득세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초과배당과 같은 효과를 내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인 간 초과배당은 상당히 세율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소하기 위해 배당을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 자녀로, 개인 대 개인으로 초과배당을 해버리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증여세도 나오고 소득세도 나오고. 근데 이걸 개인 대 개인으로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인끼리 이제 배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법인끼리 배당을 하면 증여세 없이 배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먼저 자녀가 대주주인 가족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는 겁니다. 가족법인을 이렇게 설립하는데요. 가족법인이라면 이제 가족이 주주가 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 법인을 이제 대표님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가 25%를 갖게 되고요. 며느리가 25%. 손주가 2명 있으면 큰 손주가 25%. 두 번째 손주가 25%. 이렇게 되면 이게 100%거든요. 100%가 뭐냐면 이게 가족법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손자녀가 주주인 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족법인 하나 설립한 이후에요. 대표님 이제 법인 있잖아요. 법인. 기존 법인인 거죠. 기존 법인인데요. 기존에 여기 대표님이 90%였던 거고요. 배우자가 5%였던 거고요. 자녀가 5%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초과배당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세도 내고 소득세 내니까 실익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자녀 법인, 가족 법인에서 주주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부모 법인, 아버지 법인이죠. 구법인에 대해서 주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가족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가족법인 설립 절차는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아버지 법인 주식을 소량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 때는 뭐 대표님 지분을 증여해 줄 수도 있고요. 뭐 양수달 수도 있고 소량 뭐 관계없습니다. 뭐 1%든 뭐 2%든 뭐 관계없습니다. 주주는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대표님이 프로테이지가 줄어들겠죠. 대표님이 이제 88% 정도가 이렇게 될 거고요. 88%가 될 거고요. 가족법인 A라고 그럴게요. 가족법인 A가 2% 지분을 갖게 될 겁니다. 이렇게 증여하면. 이렇게 된 이후에 배당을 이제 하면은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요. 10억을 배당을 하게 되면 아버지 모두가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배당을. 다 포기를 하면 가족법인 A가 10억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초과배당이죠. 가족법인 A가 배당을 10억을 받게 되면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요. 가족법인이 이제 이익을 본 거죠. 가족법인이 이익을 봐서 입금불산을 이제 공제하고, 입금불산이라면 법인의 지분을 20% 미만 갖고 있으면 공제해주는 율이 30% 공제를 해주고요.
또 20%에서 50% 구간, 또 50% 이상, 이 구간별로 해서 입금 불산입해 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영상은 올려놨습니다. 이때 이제 공개해주고 법인세로 이제 납세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주주들의 증여 이익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의 증여 이익을 이제 계산해 보면요. 각 주주당 이익 공개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금 4억을 줬다 그러면 1인당 1억 미만이 이제 형성되거든요. 자, 10억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을 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25%니까요. 2억 5천만 원이 증여의제 과세가액이 됩니다. 각각 2억 5천만 원이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겠죠. 10억에 대해서 25%니까요. 과세가액이 되고요. 그럼 여기 원래 이제 증여세 내야 될 금액이 세율이 자녀 경우 20% 구간입니다. 20%니까요. 20%니까 2억 5천에 이제 20%니까 4,500만 원, 1,000만 원 공제하니까 약 3,500 정도 대략 될 것 같습니다. 3,500 정도가 되죠. 대략. 이게 이제 세금입니다. 예, 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3,500만 원이 증여세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증여세인데요. 여기서 차감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차감합니다. 뭐 10억을 배당을 했다 그러면요. 공제 뭐 30% 정도 공제하면은요. 7억이 이제 과세가액이 될 것 같습니다. 7억에 대해서 법인세율 19%를 내는데요. 19%를 이렇게 법인세를 내게 되겠죠. 10억을 배당할 경우에 10억 배당하면 30% 이제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면 7억 정도가 이제 과세가액이 되고 법인세 기준으로 19% 세율이니까 대략 뭐 계산하면 뭐 1억 4천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1억 한 4천 정도가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이 법인세 1억 4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25%거든요. 공개를 해줘야 될 금액이. 그래서 25%를 공개해주게 되면요. 대략 한 3,500 정도 뭐 나올 것 같습니다. 3,500만 원 정도. 이건 이제 차감해줘야 되는 거죠. 어디서 차감하냐? 3,500을 빼주면 됩니다. 3,500을 빼주면 증여세 낼 돈은 0원이 되겠죠. 그래서 10억 초과 배당을 해주면 주주들 증여세 없이 이제 배당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매년 하게 되면 이제 이 과세가액은 이제 누진해서 되기 때문에요. 증여의제 과세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 계산하면 이제 1억 초과가 되면은 이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 제가요. 여기는 1인당 1억이 초과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만약 4억을 이제 배당하게 되면요. 4억에 대해서 25% 주주 증여의제거든요. 1억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금액 1억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이제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되고요.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1인당 1억씩 정도가 이제 증여의제에 미달하도록 이렇게 배당을 하면 매년 배당도 가능하고요. 조금 세금을 내겠다고 생각하면 아까 좀 전에 전제 계산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일회성 한 번만 이제 초과 배당을 한다 그러면 10억 정도씩 배당을 해도 증여세 나올 게 없다. 그래서 법인세 납세하고 끝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배당을 하게 되면 증여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는데 가족 법인을 활용해서 초과 배당을 하게 되면 미처분 이익을 해소하는 초과 배당을 하면 증여세 없이 배당이 가능한 구조를 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이제 초과배당을 한다. 그 전에 가족법인, 손자녀 법인에서 주식을 이제 일부 갖게 이제 해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죠. 매년 그렇게 이런 전략을 가져가면요.
그럼 주식 가격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효과적으로. 주식 가격이 다운사이징화 되겠죠.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값표도 떨어지고요. 이렇게 한 이후에 주식 이동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은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구 전략을 쓰는데요.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가족법인에게 주식을 조금 갖게 만들어주고요. 그 차등배당을 통해서 유보된 이익금을 법인으로 준다. 자녀법인으로 주는 거죠. 아버지 법인에서. 그렇게 하면 자녀법인에 있는 주주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차등배당을 가능한 구조로 짤 수 있다. 이런 의미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버지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해소가 되니까요.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상속세 및 증여세도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특정법인과 거래거든요. 특정법인이라 하면은 이제 자녀법인이라 보시면 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정의를, 특정법인에 대한 정의를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으면 특정법인이라 그런다. 아까 가족법인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 가족법인 자녀법인이죠. 자녀가 25% 가지고 있고요. 며느리가 25% 가지고 있고, 손주 1위, 큰 손주가 25%, 둘째 손주가 25%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특수관계자, 대표님 입장에서 봤을 땐 특수관계자거든요. 30% 이상 갖고 있었잖아요. 100%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걸 보고, 이 법을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정의하는 게 특정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특정법인이라고 정의라고. 이 특정법인하고 특수관계자가 거래를 했을 경우에, 특수관계자라면 이제 대표님이 되겠죠. 대표님 및 뭐 가족, 뭐 대표님 가족들이 되겠죠. 이 대표님이 이제 특정법인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종의 이제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이익이 분여된 걸로 봐서 주주들에게 증여의제로 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라,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라고 그럽니다. 증여의제. 이거는 누구냐면 주주에게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법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대표님 법인에서 대표님 지분을, 배당을 가져가야 될 몫을 포기를 하고 자녀 법인에게 줬습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기 때문에 분여된 이익이 주주에게 증여의제로 돼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주주의 증여의제로 봐서, 특정 거래통 의제로 봐서 과세되지 않도록 설계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로 규제를 해서 주주에게 과세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어떤 거래를 하면 그러냐면, 무상거래를 했을 때 특정법인과 거래해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짜리인데 5억에 뭐 법인에 거래를 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주주에게 증여의제가 돼서 과세가 되고요. 시가보다, 세 번째, 이제 시가보다 높게 이제 거래하는 경우, 시가로 거래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시가보다 높게거나 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했을 경우에는 그 법인에 있는 특정 법인의 주주에게도 증여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채무면제 이익이 있습니다. 채무면제 이익이 있는데요. 이 채무면제 이익은 대표님이 이 법인에, 특정 법인에 돈을 빌려줬거나 가수금 넣어줬는데 이걸 면제시킨다라든지 뭐 이런 행위를 했을 때도 주주에게도 증여의제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출자전환을 통한 이제 출자전환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도, 뭐 부동산을 넣어주거나 현금을 넣어줄 때 출자전환을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주주에게 증여의제로 봐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초과배당은 이제 지금 뭐 거래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유형에 해당이 되냐라고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예규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초과배당은 무상거래와 유형이 같다고 그래서요. 특정 법인과 초과배당을 해주면 무상거래 행위와 같다고 그래서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규를 통해서 이게 초과배당을 무상거래 범주에 포함한다라고 해서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과세 주주 증여 의제에 과세되지 않도록 주의를 잘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소하는 전략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접근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잘 상의하셔서 대표님 상황에 잘 맞도록 또 가족 구성원을 잘 체크를 해서 가족 구성원과 회사 상황에 잘 맞도록 구조를 잘 짠 이후에 진행을 해야만이 안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